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에서, 그죠? 속성 관련된 선택자, 그죠? 속성 관련된 선택자와, 그리고 뭐 반응 선택자도 좀 알아보고 등등을 했어요. 그죠? 그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어서 실습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 뭐 태그 선택자, 뭐 그리고 와일드 카드 뭐 등등을 우리가 사용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속성 선택자에서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속성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특정 이런 뭐죠? 뭐 인풋 태그라든지 이러한 속성이 있잖아요. 타입이라든지 뭐 앵커 태그에서 우리가 href 속성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속성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스타일을 입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컨트롤 N을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EX09로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자 느낌표하고 탭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KO로 설정을 하고 자 여기에서 CSS0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속성 선택자인데 속성 선택자도 여러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1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딴 거는 할 건 없고요. 그냥 우리가 UL 태그를 이용을 해서 한번 속성을 간단하게 한번 지정해 보는 방법을 우리가 익혀 보도록 하죠. UL은 항상 목록이 없는 태그이기 때문에 목록 순서가 없는 태그이기 때문에 li 태그랑 같이 어울려진다라는 걸 아실 거고요. 여기 li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 UL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 형태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li 태그 안에 앵커 태그를 넣어주면서 어딘가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메인 메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자 밑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앵커 태그에다가 제가 href 속성을 한번 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뭐 옮길 때는 없으니까 일단 샵으로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메인 메뉴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가 뭐 저 분식집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떡볶이죠. 그죠? 떡볶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려주고 그리고 이거 복사해서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역시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적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거는 떡볶이도 좋아하고 뭐 비빔밥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갖다 붙여 가지고 이제 비빔밥이 아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제육덮밥 이런 것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한 요 정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냥 목록이 없는 태그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이 뜨는 이유는 앵커 태그 때문에 뜨죠. 앵커 태그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뜬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여기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는 지금 현재 앵커 태그에 href 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href 속성에다가 우리가 속성을 스타일을 한번 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나 줘 볼까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속성 선택자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앵커 태그 안에 있는 href라는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A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대괄호를 하셔야 돼요. 속성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알겠죠? 대괄호 사이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href 속성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이거 말고도 href 말고 뭐 블랭크라는 블랭크가 아니고 타겟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그죠? 타겟이라는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href라는 속성을 줬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href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좀 줄까요? 백그라운드를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옐로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메뉴에 저 href 속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지금 떡볶이, 비빔밥, 제육덮밥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보기가 그러니까 우리 복습 차원에서 자 요거는 제가 할게요. 자, 아래는 그죠? 아래 속성 선택자는 앵커 그죠? A 태그에서 href라는 속성이 있는 곳에 그죠? 있는 곳만 무슨 배경색을 노란 옐로우로 하라 이 뜻이죠. 옐로우로 칠해달라 아니면 옐로우로 넣어달라 적용해 달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속성 선택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UL 태그에서 분릿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으니까 자, 분릿 없애는 거 뭐였더라? 우리 서로 그때 한번 했는데요. 그죠? 리스트 스타일에서 우리가 리스트 스타일 타입에서 스퀘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다가 none을 주도록 하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자, 분릿 없애기 그죠? 요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분릿이 없어졌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li 태그를 한번 이용을 해서 li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width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거를 100픽셀 정도로 고정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 보여지는 값이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에 블락 형태로 주게 되면 블락 형태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일단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쌓여요. 세로 고침에도 이렇게 쌓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인라인을 주려고 합니다. 인라인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인라인은 우리가 플로트 할 때 배웠듯이 플로트가 아니라 우리가 스팬 할 때 배웠죠. 인라인을 하게 되면 옆으로 갖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면 이렇게 갖다 붙죠. 그죠? 이렇게 갖다 붙는 게 바로 인라인 형태는 뭐죠? 블럭 형태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처럼 옆으로 붙는 붙게끔 한다라는 거죠. 붙게끔 한다. 그게 바로 디스플레이 속성 중에서 디스플레이 값에서 우리가 인라인을 주면 되고 블럭을 설정을 하면 블럭이 쌓이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다가 플로트 속성을 줘서 우리 물결 흐르듯이 여기에도 우리가 이거를 레프트로 설정을 해주면 이 값이 이렇게 레프트로 이제 설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붙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검사를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UL 태그에서 li 태그에서 메인 메뉴가 이만큼 차지하고요. 그리고 li 태그에서 여기에서 li 태그가 2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li 태그에서 여기에서 100픽셀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주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띄우니까 좀 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80픽셀 정도만 주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아니면 뭐 60 정도 주면 괜찮게 나오겠네. 60 하면 좀 크네요. 한 70픽셀, 작네요. 그래서 요 정도로 주면 괜찮은데, 이 메인 메뉴 때문에 우리가 한 80을 줘야 되나요? 한번 볼까요? 80보다는 한 85 정도 이렇게 주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오죠. 자, 이렇게 잡아주는 게 바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진을 좀 줄게요. 마진 아시죠? 폐암 마바, 그죠? 바깥 여백을 우리가 이제 좀 주려고 해요. 10픽셀 정도만 우리가 주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갖다 대보면 얘가 원래 이건데, 그죠? 여기에 지금 마진이 앞에 10픽셀이 먹어가지고 바깥 여백, 그죠? 요게 요렇게 붙었죠. 그죠? 요렇게 붙어서 이렇게 공간을 먹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li 태그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앵커 태그도 좀 한번 스타일을 좀 입혀 볼까요? 자, 앵커 태그 해서 li 밑에 있는 앵커 태그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줘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패딩 안쪽 여백이죠. 그죠? 패딩을 자 보시면 자 5픽셀을 주고 그리고 20픽셀을 줬어요. 이 뜻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이제 패딩은 안쪽 여백이죠. 그죠? 요렇게. 근데 이거는 앵커 태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앵커 태그가 이거잖아요. 그냥 떡볶이. 그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 여백이 5픽셀, 여기도 5픽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 놈이고요. 그리고 위에 탑과 바텀은 20픽셀씩 이렇게 들어가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기가 싫다.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싫어졌냐면요. 이거를 100픽셀로 한번 다시 줘볼게요. 100픽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패딩 말고 폰트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자, 폰트 해서 여기 밑에 사이즈가 있죠. 그죠? 이거를 14픽셀로 이렇게 주면 자, 요렇게 이제 제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요렇게 폰트 사이즈를 줬고, 이건 안쪽 여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쪽 여백인데 굳이 이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한번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죠. 그리고 컬러도 좀 주도록 하죠. 좀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어떠한 데코레이션도 입히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언더라인도 있고 한데 이거를 우리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넌으로 이렇게 잡아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메인 메뉴가 여기 밑에 여기 요래가 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한 105 정도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로 고침을 해도 안 먹히네요. 왜 안 먹힐까요?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띄워 놨네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죠. 이제 그래도 안 올라옵니다. 그죠? 자, 얘가 왜 자꾸 안 올라오고 있죠? 자, 다시 보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한번 붙여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올라올까요? 예, 이제 올라오긴 한데 너무 보기 싫으니까 한 칸만 띄워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여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배치하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드리고자 하려고 했던 거는 요 놈이에요. 요 놈. 그죠? 요 놈. 그죠? 요 놈이니까 아하, 이제 A 태그 안에서 href 속성을 있는 곳만
속성이 있는 곳만 배경색을 옐로우로 적용해 달라라고 했는데, 속성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자 대괄호 안에 작성을 해야 함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속성 태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자 컨트롤 N 해서 자 컨트롤 S 해서 자 여기서 EX10이 되겠죠. 그죠? 자 EX10 이렇게 줍니다. 주고 나서 자 탭키 하고 탭이 아니라 느낌표 하고 탭을 하시고 자, 역시 KO로 넣어 주시고 자 위에서 우리가 요거 그죠?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가져가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고 여기에다가 10이라고 넣어 주고요. 속성 선택자 두 번째 이야기 이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딴 거는 할 거 없고요. 우리가 속성 형식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속성하고 속성 값이 일치하는 요소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스타일을 이렇게 입힐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우리가 h1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HTML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포털 사이트라고 할까요? 그냥 포털 사이트 종류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역시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역시 li 태그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역시 a 앵커 태그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ref 속성을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http 하고 슬러시 하고 www.naver.com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닫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네이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은 페이지에서 움직이죠. 이거는 그때 우리가 해봤잖아요. 근데 그 속성을 제가 타겟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언더바 블랭크를 줄게요. 그러면 새 페이지에다가 열어라 이 뜻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한 3개 정도 붙여가지고 자 네이버 아니고 이번에는 뭐 할까요? 구글 할까요? 구글 이렇게 해서 타겟을 이거는 주지 않을게요. 알겠죠? 타겟을 주지 않고 여기에는 구글이라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을 줄까요? 다음 .net 이렇게 주고 역시 여기도 타겟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음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자 구글은 같은 사이트에서 변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놈은 네이버는 새로운 창에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앵커 태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놈 타겟이 속성이 타겟이고 근데 여기에서도 블랭크 말고도 종류가 많죠. 셀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딱 연결되는 그러니까 속성과 속성값을 넣고 우리가 이제 그 값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할 건가 그거를 이제 스타일을 어떻게 먹일 건가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스타일을 한번 먹여봅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에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타겟이, 이거 에러 날 수 있으니까요. 오타 날 수 있으니까요. 복사하십시오. 이렇게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성을 가지고 또 속성 값도 이놈한테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가 여기 폴더에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제가 잠깐만요. 어디다가 제가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튼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찾았네요. 예, 찾아가지고 여기 이미지 폴더에 요거 시드니 하나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 이미지를 하나 복사를 해서 한번 요 이미지를 우리가 보이게끔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디다가 여기 스타일, 요 스타일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 하는데 패딩에서 라이트를 좀 줘서, 이거는 패딩은 안쪽 여백입니다. 그죠? 페안마바. 그래서 여기에서 한 30픽셀 정도로 우리가 세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좀 입혀 볼 건데요.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URL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어요. URL이라는 함수는 당연히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로서 얘는 리소스가 어디 있는지 이미지 경로를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함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URL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값이 우리가 펑션 함수라고 해요. 이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즈 폴더 밑에 우리가 자 new window png 얘를 갖다 대면 이 화면이다, 그죠? 그래서 이 화면을 우리가 한번 설정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no repeat이긴 하긴 하지만 자 이거를 자 여기다가 no repeat이라고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중앙에 위치하게끔 만들고, 자 이렇게 라이트를 우리가 선택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자 실행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요거만 블랭크에 해당하는 요 놈만 요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굳이 노 리핏을 만약에 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뺐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노 리핏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핏이라는 게 반복하는 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노 리핏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센터를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똑같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라이트는 우측 정렬 우측에 보내라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이렇게 보면 여기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라이트는 붙여주면 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래 내용은 뭡니까? 앵커 태그 중에서도 그죠? 앵커 태그 중에서도 속성이 또 타겟인데, 그죠? 타겟인데 그 와중에도 속성 값이 뭡니까? 이거 언더바 블랭크인 것만 뭡니까? 이미지를 붙여라, 이미지를 적용시켜 주시오, 시켜달라, 그죠? 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한 개를 더 확인을 해봤죠.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속성 선택자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거 우리 그때 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물결 표시 이런 거 맞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었어요? 물결 표시 말고 우리가 또 있었던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물결 표시 말고 또 뭐 이런 니꼬르하고 또 이제 우리가 캐럿 그죠? 이런 느낌 이렇게 윙크 표시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이런 그리고 달러 값도 있었어요 그죠? 달러 이렇게 이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해서 자 5장에 자 이그잼 11이 되겠네요. 그죠? 자 11 해서 자 하고요. 자 느낌표 탭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KO라고 입력을 하고 자 위에 가서 속성 선택자 두 번째가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뭐 연결 선택자나 뭐 속성 선택자 이런 걸 통해서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속성 선택자 중에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게 뭐냐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뭐죠?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을 조금 쓰기 위해서 9번 HTML에 가셔가지고 요 UL 태그 그대로 그냥 땡겨 오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여기 가서 여기에다 그대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메인 메뉴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여기다가는 우리가 메뉴 1 이렇게 적어주고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메뉴 2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 앞에다가 href 속성을 넣고 샵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복사해서 밑에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앵커 태그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한 개는 지우고요. 한 4개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href 속성은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줄 겁니다. button 버튼이라고 이렇게 주고 여기는 떡볶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역시 클래스 선택자를 줍니다. 주고 여기에다가는 자 플랫 플랫 해서 뭐 버튼이라고 이렇게 뭐 줬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자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뭐 별거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타이틀 밑에 스타일 태그를 좀 줄 건데요. 스타일 태그를 줘서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먼저 UL 태그 역시 이용을 해서 뭡니까 리스트 스타일을 우리가 뭐 타입을 none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분릿이 없어지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i 태그를 이용을 해서 li 태그 안에다가 자 디스플레이 속성 기억나시죠? 이 inline으로 해서 옆으로 쫙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플로트 속성을 줘서 자 left 속성을 주도록 하죠. 그리고 마진을 한 1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자 이렇게 li 태그를 이제 쭉 했고요. 그 다음에 li 태그 안에서 우리가 앵커 태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앵커 태그에다가 우리가 또 뭐 어떤 속성을 줄 건데요. 어떤 걸 줄 거냐면 그냥 패딩 좀 주고요.
패딩을 한 5픽셀, 이제는 이해하시죠? 5픽셀, 20픽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좀 우리가 한 14픽셀 정도로 주도록 하죠. 그리고 컬러를 블루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꾸미지 않겠다, 넌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 깔끔하게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줬다라는 것은 이 텍스트 이게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앵커 태그가 붙어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언더바가 지금 들어와 있죠. 언더라인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거는 앵커 태그, 그죠? A 태그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제거하기 위함,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는 중요한 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한번 밑에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랫과 또 버튼이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플랫하고 플랫 버튼이 클래스 선택자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렇게 선택자를 우리 클래스 선택자를 줬는데, 이거에 해당해서 우리가 한번 어떠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거 있어요. 이거 물결 표시, 그죠? 이걸 우리가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용어는 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틸드라고 물결 표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틸드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틸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일단 점하고 플랫을 한번 줘 볼게요. 플랫까지 이렇게 해서 플랫만 해서 여기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우리가 자 블루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컬러를 우리가 화이트로 주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자 비빔밥만 지금 현재 플랫이라는 놈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놈이 지금 요거는 요 밑에다가 제가 붙일게요. 요 놈은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 이 플랫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플랫을 포함을 해버린 거죠. 맞습니까? 플랫을 포함을 해버렸고, 그 플랫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속성값에서 우리가 플랫 버튼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 스타일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통점이 있죠. 버튼과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된 거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속성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속성 선택자는 제가 항상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클래스죠. 지금 클래스잖아. 그죠? 클래스에서 자, 틸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버튼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클래스 선택자 중에서 틸드하고 이꼴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는 속성값 중에서 해당 값이 포함이 되는 요소들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 있죠. 두 개 다. 그죠? 이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 다 스타일이 여기에 먹힌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속성하고 이렇게 하고 이꼴하고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선택자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죠? 사용하면
사용하면이죠. 사용하면 여러 속성 값 중에서 그죠? 여러 속성 값들 중에서 값 중에 우리가 해당 값이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만 이렇게 적용을 스타일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번 보죠. 실제 눈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럼 버튼이 두 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나는 보더 이제 우리 테두리다 그죠? 테두리를 2픽셀로 주고 자, 솔리드라는 속성을 이제 실선이다 그죠? 점선이다 그죠? 그리고 블랙으로 테두리 선을 이렇게 잡아주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봅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 두 개만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두 개만 지금 현재 들어가 있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이 틸드를 이용을 해서 버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거 안 됩니다. 버튼즈 한번 보죠. 그러면 떡볶이 부분은 사라집니다. 맞죠? 떡볶이 없어졌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똑같은 내용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튼 G에서 버튼 빼고요. S 빼고요. 그리고 또한 플랫에서 이꼴에서 이렇게 대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오로지 봐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버튼하고 무조건 동일한 것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놔두고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죠.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다가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아래 내용은 뭔가요? 반드시 스타일을 적용시키려면 뭐라고요? 버튼이라고 딱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됐습니까? 예, 요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해됐나요? 예, 요게 바로 틸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 본 것이죠. 맞나요? 자,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자, 내용이 좀 길었다 그죠? 자, 요까지 하고요. 이어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속성 선택자 중에서 좀 더 살펴볼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좀 하고 반응 선택자로 좀 넘어가든지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